지금 우리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그러면 몇 가지가 있어요? 시험 볼 때 보고 다 잊어버렸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부동산. 1호가 부동산이잖아요. 2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3호가 주식. 4호가 기타 자산. 그쵸? 5호는 여러분이 몰라도 돼요. 이거는 파생상품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 자산이 부동산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요것만 해줘요. 요것만. 권리, 주식, 기타 자산 요거는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부동산만 해준다는 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어디서 야기가 되냐면, 자, 보세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분양권을 갖고 있다가 요게 아파트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건 권리 기간이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것은 이해가 돼. 그쵸? 권리니까. 그러니까 부동산부터 보유기간에 따른 장특공제 이 차익에 대해서만 해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부동산으로 갔다가 권리로 갔다가 다시 부동산으로 간단 말이죠. 요게 부동산이고 요거는 권리로 보고 요거는 또 부동산으로 바뀐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기가 함정이에요. 여기가 함정. 권리 때 팔아버리면 뭐라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부동산이라서.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팔았어요. 자, 여기서 부동산에서 여기까지 팔았더니 권리가 돼가지고 원래는 요거 하나도 안 해준 거예요. 하나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하나도 안 해줬는데 누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디어를 냈어. 이상하네? 내가 분명히 부동산을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권리로 바뀌었으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부동산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양도 차익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부동산이고 요 놈만 권리에서 발생한 거니까 최소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건 해줘야 될 게 않겠냐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럼 맞잖아요, 이 말이. 그래서 지금 법이 바뀌어 있어요. 뭐라고요? 종전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과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을 나누어 입주권을 팔면은,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양도 차익은 해주고 여기서 발생한 양도 차익은 안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개포동에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개포 1단지가 작년 11월 30일에 입주를 했는데 9월 10월에 판매하신 분들이 있어요. 팔아버리신 분들이 있어. 그때 팔아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장특공제를 여기서 입주권에서 발생한 장특공제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많아. 왜? 여기 취득가액에서 여기까지의 종전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까지 차익은 여기 가격을 뭘 기준으로 하냐면 권리가를 해요. 권리가. 권리가는 시가보다 낮죠? 완전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익이 적은 거예요. 부동산에서. 부동산에 발생한 양도차익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입주권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커버린다니까. 그래서 개포 1단지 같은 경우에 10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은 10년 이상 거주해서 입주 후 팔았더니 34억짜리가 세금 1억밖에 안 나와. 근데 입주를 안 했더니 세금 5억 나와. 어디서 차이가 나? 장특공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중간에 여기서 사는 사람들. 입주권 상태에서 사버리면 어떻게 돼? 입주권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하나도 안 되고 중공일부터 이제 해준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입주권 상태에서 사신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그래서 관처일 전에 사야 되고 팔 때는 관처일 전에 팔으라는 것이 장특공제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석하는 국세청 해석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나중에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다솔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모든 사례를 모아가지고 이거는 위헌 소송을 내야 되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이라는 걸 이렇게 가버리니까 퐁당퐁당이잖아요. 퐁당퐁당. 여기서 팔면은 세금이 예를 들어서 2억. 여기서 팔면 세금이 8억. 근데 여기서 다시 팔면 세금은 3억. 여기에 있는 사람만 투기꾼이에요. 여기에 관처일부터 중공일 사이에 있는 사람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투기꾼이냐고요. 왜 안 해줬어요? 왜 안 해줬냐고. 안 해준 것이 뭐예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입주권이라는 용어를 누가 썼냐고요. 자기들 썼잖아요. 여기 입주권이 권리일까요, 이게? 우리가 한번 냉정히 생각해보자고. 이거는 환지로 봤기 때문에 여전히 부동산으로 봐야 맞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럼 다 문제는 해결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갖고 있는 종전부동산 소유자가 관처가 나면 나는 부동산을 안 갖고 있나요?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어요? 토지를 갖고 있어요. 토지를 갖고 있고 내 부동산에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고요. 근데 왜 이게 권리냐고. 권리로 전환시킨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퐁당퐁당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여기서 파는 사람과 여기서 파는 사람의 세금 차이가 5배 차이가 나냐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이거는 강의를 하고 전국적으로 다 모아서 집단 소송을 또 해볼 일이에요. 국세청은 저를 또 미워야 되겠지만 저는 국민을 위해서 싸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논리가 제가 안 맞아요. 안 맞고 저는 늘 얘기했잖아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 장기 임대주택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거주주택 갖고 있는데 거주주택이 관처가 나기 전에 여기서 팔면은 이 장기 임대주택이 주택수에서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과세가 되는데 관처가 난 다음에 팔면은 비과세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입주권이 권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잖아요.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적용해 주는데 관처 나는 것과 관처가 나기 전과 관처가 나는 이유가 왜 차별을 둬야 되냐고. 왜? 이유가 없잖아요. 차별을 둘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장기 임대는 임대 사업을 통해서 세입자들을 주거 환경을 안정화시켜 주려고 행위를 한 거고, 주택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은 세입자 안정화 정책이고, 입주권을 가진 사람이 파는 거는 안정화가 안 돼요. 무슨 논리냐고. 무슨 논리야. 논리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요게 다 지금 결합돼서 여기서 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는 지금 뭐 제가 여기만 오면 막 저도 모르게 흥분돼. 왜 논리 안 맞는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니까 설득력이 없잖아요. 제가 설득력이 없어.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만 해주는 이거는 정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 제일 중요한 거는 자산별로 이렇게 달리 보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라는 거야. 첫 번째 문제라는 거. 그래서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대체취득 비과세 규정에 가서 보면은 대체취득 비과세 규정 아시죠? 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가 내가 지금 공사 중이니까 집을 따로 살았단 말이에요. 샀다고. 살 때는 전세를 살든 분양권을 살든 입주권을 살든 상관이 없어. 이게 주택으로 변하고 내가 여기서 1년 이상 살고 그리고 나서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3년 안에 이사 가서 1년 이상만 살면 내가 대체취득한 집은 비과세가 되죠. 여기까지 되잖아요. 자, 문제는 내가 산 집이 대체취득에서 살았는데 여기 공사가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지연되는데 내가 갖고 있던 이 집이 재개발되는 거야. 또 살던 집이 재개발돼 갖고는 이게 집 관처가 나버렸네. 그래서 내가 팔았더니 주택이 아니니까 안 해준다는 거예요. 또 아니 세상에, 그럼 관처 나기 전에 판 사람은 대체취득 실소유자고 관처가 나버리면은 안 된다는 논리가 어디서 나오냐니까.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니까. 이게 지금 이걸 환자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물리해석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대체취득 주택은 뭐예요?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라는 거죠. 주택을 샀는데 지가 권리로 변한 거를 내가 바꾸고 싶어서 바꿨어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이 조금 지연돼가지고 지연되는 사람은 주택으로 파니까 비과세가 되는데 빨리 땡겨져본 사람은 관처가 나가지고 빨리 땡겨져 버리면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발 좀 연구하신 분들, 좀 법을 입법하고 연구하신 분들은 이런 좀 실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조금 살펴봐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 중에서 정말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 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래하실 때 재개발 재건축 쪽에 있는 쪽에 계신 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파는 거는 관처일 전에 팔아라. 특히 비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것도 관처 전에 사라. 그래야 내 보유 및 거주 기간이 종전주택, 공사기간, 신축주택에 다 통산이 되죠. 관처가 난 다음에 사버리면 주택이 존재하더라도 그거는 입주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준공일로 가버린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주택자가 내가 1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을 만들 때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살 때 주택을 취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반대로. 왜 그래요? 입주권을 취득하면 3년 안에 팔면은 비과세, 3년이 넘어가면 실소유자로 바뀌죠. 무슨 뜻이에요? 준공 떨어지고 준공일로부터 3년 안에만 팔면 되잖아요. 자, 통상 관처 나고 2주 나오고 공사하고 입주하는 데까지 거의 5, 6년 걸리죠. 그 다음에 준공 떨어지고 3년 하면 8, 9년 내까지 여유가 생기는데 주택을 취득하면 3년 안에 무조건 팔아야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할 때는 지금 주택하고 관처가 곧 날 것 같아. 그럼 주택으로 취득하지 말라고 그러고 잔금을 미루시라고. 문제는 파시는 분이 문제예요. 또 잔금을 뒤로 치러버리면 파시는 분은 세금이 더 나와본다고. 요걸 조율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매도자주의다 그러면 나는 매도자를 할 수밖에 없고, 매수자주의다 하면 매수자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거를 잘 조율해서 판단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중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1주택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처음에는 보유기간에 따라서만 해줬어요. 보유기간에 따라서 8%씩 해서 요걸 곱하기 10년 하면은 80%까지 해줬어. 그러다가 2년 거주해야지 80%를 해주다가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2년 거주하고 엔드예요. 엔드하고 그 다음에 거주 4%, 보유 4% 이렇게 해주고 있죠. 이렇게 사용해 준단 말이에요. 2년을 원래 충족을 해야 보유는 4%짜리 가는 거예요. 2년 요건을 충족해야. 그 다음에 3년 되면 4% 적용하니까 12% 이렇게 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2년 거주에 10년 보유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40% 플러스 8% 해서 48%가 되는 거죠. 이건 이해되셨죠? 자, 상생임대주택으로 가면 여기에 2년 거주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2년 거주를 안 해도 된다는 의미는 2년 거주를 했다는 뜻이 아니죠.
2년 거주를 안 해도 거주 4%짜리 요 4%짜리 해준다는 거죠. 보유 4%. 근데 거주를 안 했는데 2년 요거 거주한 걸로 해줘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2년을 거주한 걸로 봐주는 것이라고 2년을 거주했다고 해서 이걸 4%짜리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보유 4%짜리면 적용해서 10년 했으면 40%만 적용을 하면 된다. 또 한 가지 어려운 개념이 있어요.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 세대원 간에는 보유 및 거주 기간을 통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요. 상속받았어. 아버지한테 아들이 상속받았는데 아버지 집하고 내가 아들이 상속받으면서 한 집에 살았어. 그러면 내가 거기서 10년을 살았으면 나도 10년 산 걸로 봐준다 이 뜻이에요. 보유 및 거주 기간을 통산해줘. 세법이 참 어려워요. 보유 및 거주 기간을 통산해줘. 비과세를 적용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두 가지를 통산해준대. 두 번째는 자 중요한 거는 상속받은 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상속 개시일부터 기산해요. 대전제가 상속받은 주택은 언제부터 기산돼? 상속 개시일부터 기산된다. 상속 개시일부터. 자 그러면 아버지가 10년 살았어. 그리고 내가 1년 살았어. 그리고 내가 보유한 것이 8년이에요. 8년. 총 요놈까지 따지니까 9년이겠죠. 9년 보유. 요랬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어떻게 한단 말이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한단 말이오? 2년 보유기간, 2년 거주기간 따질 때 뭐라고 그랬어? 보유 및 거주기간은 통산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보유는 의미가 없고 거주기간을 여기서 10년과 1년을 플러스니까 몇 년 됐어? 11년. 그러면 뭐라고? 2년을 거주한 기간이 요건이 됐죠. 2년 요건을 따질 때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갖고 왔다가 써먹을 수 있어. 그래서 나는 1년밖에 안 살았는데 여기서 아버지가 10년 살아서 11년을 거주한 걸로 되니까 2년을 거주한 걸로 인정은 되되 제전제가 뭐라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세율은 상속 개시일부터 기산을 해. 어디서부터 기산을 한다고? 여기서부터 기산을 한다고. 여기서부터 기산하니까 11년이라 하더라도 실제 나는 적용할 때는 몇 년만 적용해야 돼? 거주기간은 1년만 적용해야 돼. 1년만. 보유기간은 몇 년 적용해야 돼? 대전제가 상속 개시일부터 해야 된다니까. 말이 참 어렵죠. 이 대전제는 여기서부터 한다니까. 여기서부터 했는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고 했어. 이게 2년 이상 살았냐 안 살았냐를 따질 때는 요놈 갖다 써먹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2년 이상 살았죠.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고? 보유 4%짜리로 간다는 거죠. 그거는. 근데 거주는 어쩌래? 거주는 실제 거주한 기간만 갖다 써야 된다니까. 그럼 거주기간은 몇 년이에요? 1년이잖아. 왜 9년을 갔어? 자꾸. 아까 이거는 보유기간이라고 그랬어. 거주 1년에 이제 헷갈리겠네. 여기 보유는 8년이고 9년이고 거주는 그 중에 1년만 거주를 했다고. 그렇게 맞네. 2년 요건을 따지는 것은 피상속인의 거주기간도 갖다 쓸 수가 있는데 실제 내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할 때는 상속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예? 되셨죠? 요것만 어려워. 요것만. 다른 거는 어려운 건 없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했어요. 그대로 준용했다는 뭐냐면은 종전주택하고 그다음에 멸실하고 신축을 했으면 어쩐다? 신축주택 이렇게 멸실을 했으면 요거는 통산해줘요. 통산. 건물 보유기간을 통산해주는 게 아니고 토지의 보유기간을 통산해주는 거예요. 토지. 건물은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 신축되는 그날부터 기산이 되는 거죠. 건물은. 부수 토지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준다. 겸용주택 같은 경우에 겸용주택은 지금은 두 가지죠. 주택이 기타 건물보다 크면, 주택이 기타 건물보다 작거나 같으면 12억 미만 이하. 그 다음에 고가주택. 어떻게 되죠? 여기는 전체가 되고 여기는 주택만 주택이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주택만 주택이고 여기도 주택만 주택이죠. 지금은 12억 초과 주택은 이것도 똑같아요. 12억 이하의 경우에 주택이 더 커서 전체가 비과세가 되면 그 고가주택에 대한 부분도 그 겸용주택은 전체가 특례로 가요. 표 2로 가. 표 2. 8%짜리로 갈 수 있고 요게 12억을 초과해버리면 고가주택은 어떻게 돼요? 주택만 비과세, 상가는 과세죠. 지금은. 그러니까 비과세되는 주택만 특례 2로 가고 그냥 상가는 표 1로 가. 2%짜리밖에 못 가는 거예요. 2%. 여기만 주의하시면 돼요. 겸용주택이 조금 이렇게 조금 어렵게 돼 있어요. 2021년 10월 말까지는 전체가 주택이 더 크면 전체를 다 비과세를 해줬는데 지금은 12억이 넘어가면은 주택만 비과세, 상가는 비과세가 안 되는 거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크게 어려운 것들이 없으니까 요런 거 있어요.
다주택자인데 다주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다주택자가 주택을 갖고 있다가 여기서 다주택자는 계속 주택을 갖고 있었겠죠. 여기서 상가를 바꿨어. 주택인데 여기서 상가를 바꿨어. 현행 국세청 유권 해석에 의하면 이 주택으로 갖고 있는 기간은 장특공제를 안 해주고 상가로 바뀐 요때부터 기산해서 해주겠다는 게 국세청 생각이에요. 유권 해석이에요. 특이하죠. 특이하죠. 그러면 내가 집을 이렇게 5채를 갖고 있다가 다 팔고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한 채 남았어. 이런 팔았어.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때는 어떻게 줘요?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죠. 아니 얘는 여기 있다 갖고 있다 주택으로 갖고 있다 주택으로 파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고 주택으로 갖고 있다 상가를 바꾼 사람은 어쩐다? 상가를 바꾼 날부터 해준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해요. 예, 이상해요. 예, 이상한데 어쨌든 현행 유권 해석상은 그렇게 되어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